뉴스 더하기 김현수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1의 정규 리그가 어제 마무리됐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의 마지막 경기는 지난 토요일 FC 서울과의 홈 경기였는데요. 경기 종료 직전 2대1로 대전이 패배의 문턱까지 갔지만 신상은 선수의 극적인 극장골로 2대2 무승부가 됐습니다. 올 시즌 대전의 순위는 8위입니다. 1부 리그 승격 후 최우선 목표였던 잔류는 지난 10월에 일찌감치 확정지었는데요. 상위권은 아니지만 지난 서울전처럼 선수들이 끝까지 끈질긴 공격을 이어가면서 비길 것 같던 경기를 이기고 질 것 같던 경기를 비기거나 이기는 이런 드라마 같은 장면도 많이 연출됐습니다. 자연스럽게 관중 수도 많이 늘었는데요. 대전 하나시티즌의 홈 경기 평균 관중 수는 13,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승격 전인 지난해 2부 리그 때보다 6배 넘게 많아진 건데요. 1부 리그 12개 구단 중에서도 세 번째로 많습니다. 대전 팬들은 마지막 경기 퍼포먼스를 위해 가로 35m, 세로 10m의 초대형 응원 현수막을 밤을 새워가며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구단도 팬들과의 소통 창구를 여러 차례 마련하면서 팬 친화적인 구단에게 주는 팬 프렌들리 클럽상을 올 시즌 2차와 3차 연속 2번 수상했습니다. 우리 지금 대전 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지금 다들 준비는 돼 있거든요. 우리 아시아 원정 갈 준비도 다 되어 있고 진짜 열심히 잘 준비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우승까지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내년 24년 시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대전 하나시티즌 선수 개개인의 역량도 돋보였습니다. 먼저 골키퍼 이창근 선수. 올 시즌 마지막 경기 서울전에서도 대전의 골문을 향하던 공을 4개나 막아냈는데요. 이로써 올 시즌 통산 133번의 선방을 기록했습니다. 시즌 선방 1위와 동시에 130번이었던 기존 K리그 기록도 갈아치웠는데요. 그저 비창근이다. 이창근 없으면 난 못 산다. 이렇게 팬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또 티아고 선수는 올 시즌 17골을 넣으며 울산 현대 주민규 선수와 함께 1부 리그 최다골을 기록했는데요. 두 선수의 기록 마지막까지 박빙이었지만 득점왕은 출전 시간이 조금 더 적은 주민규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레안드로 선수는 대전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한때는 1부 리그 도움왕까지 노렸지만 포항 스틸러스 백성동 선수가 한 도움 더 앞서면서 아쉽게 2위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대전 하나시티즌의 3년 전 부임에 1부 리그 승격부터 잔류까지 이끈 이민성 감독. 그의 공격 축구 전술이 1부 리그에서도 통했는데요. 득점만으로 보면 올 시즌 서울과 울산에 이어 대전이 3위입니다. 그동안 이런 성과를 높이 평가받은 걸까요? 지난 1일 대전 하나시티즌은 이민성 감독과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실점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저희가 상위 스플릿이나 ACL에 나갈 수 없는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고 또 내년을 봤을 때 좀 더 선수들 간의 경쟁력이나 그런 걸 더 좀 다듬어서 ACL을 나가는 목표를 확실하게 설정을 하고 선수들과 준비를 해서 대전 하나시티즌은 한 달 정도 휴식 기간을 가진 뒤 내년 1월 2일부터 경남 거제에서 소집 훈련을 시작하는데요. 이후엔 베트남 하노이로 가서 동계 전지 훈련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잊혀져가던 대전의 옛 별명, 축구 특별시를 올해 다시 일깨워준 대전 하나시티즌. 모두의 바람대로 내년에는 K리그를 넘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대전의 이름이 빛나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뉴스 더하기였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이 미드필더 김준범을 영입하며 중원 보강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시즌까지 김천 상무 소속으로 군복무를 하며 28경기 3득점 1도움을 기록한 김준범은 수비형 미드필더와 공격형 미드필더 모두 뛸 수 있으며 왕성한 활동량과 정확한 패스가 강점입니다. 올 시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목표로 공수 전반에 걸친 선수 보강 중인 대전은 외국인 용병 이적에 공을 들이며 추가 영입을 예고했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이 구단 산하 U18 소속 미드필더 윤도영과 준프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난해 태국에서 열린 아시아 축구연맹 U17 아시안컵 준우승을 이끈 윤도영은 스피드를 활용한 드리블과 돌파력이 장점이며 볼 소유, 탈압박을 통한 공격 루트 창출 능력이 뛰어난 선수입니다.
대전이 준프로 계약을 체결한 건 지난 2020년 골키퍼 안태윤 이후 두 번째입니다. 프로축구 대전 하나시티즌 시즌권 판매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시즌권을 구매하면 K리그 1 홈경기 35%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관람할 수 있으며 일반 예매 하루 전 우선해서 좌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공수 전반에 활발한 선수 보강 중인 대전은 오늘 베트남 하노이로 해외 전지 훈련에 떠나 2024 시즌을 위한 담금질에 돌입합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이 광주FC에 23세 이하 대표팀 중앙수비수 변준수를 내주고 외국인 수비수 아론을 영입하는 트레이드를 단행했습니다. 호주 출신 중앙수비수 아론은 지난 2022년 광주의 일부 승격에 힘을 보탠 뒤 지난해에도 20경기에 출전하며 광주 수비의 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아론은 대전이 내게 원하는 역할을 명확히 알고 있다며 프리시즌 동안 잘 준비해 최고의 활약을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K리그 대전 하나시티즌이 국가대표 미드필더 이순민을 영입했습니다. 이순민은 지난해 소속팀 광주FC를 리그 3위로 견인하며 K리그 1 베스트 11에 선정됐고 위르킨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국가대표팀에 발탁돼 현재 카타르 아시안컵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대전은 이순민의 영입으로 더욱 탄탄한 중원을 구성했다고 밝혔으며 이순민은 아시안컵이 끝난 뒤 팀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K리그 1 대전 하나시티즌의 2024 시즌 유니폼이 공개됐습니다. 올해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푸마와 새 후원 계약을 체결한 대전은 대전의 상징색인 자주색과 하나금융그룹의 상징색인 녹색을 사용했으며 교통과 과학의 도시 대전을 상징하는 패턴을 적용했습니다. 유니폼은 넷째 주부터 오프라인 판매를 시작한 뒤 온라인 판매도 개시할 예정입니다. 3월 1일 K리그 개막을 앞두고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대전 하나시티즌이 올 시즌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따내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개막전에서 맞붙게 된 전북현대도 대전을 올 시즌 돌풍을 일으킬 팀으로 뽑으며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양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김승대와 수비수 홍정훈, 현역 국가대표 미드필더 이순민까지 대전 하나시티즌은 겨울 이적 시장에서 폭풍 영입 행보를 거듭하며 전력을 끌어올렸습니다. K리그 개막을 앞두고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대전과 맞붙는 전북현대 페트레스쿠 감독이 올 시즌 돌풍을 일으킬 팀으로 하나시티즌을 뽑은 이유입니다. The reason is Daejeon also have very good coach. They bring new good players, and I'm sure they want to perform better this year. 지난해 K리그 1에 승격해 돌풍을 일으킨 하나시티즌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목표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민성 감독은 후방 빌드업으로 볼 점유율을 높이는 공격 축구를 통해 전북현대와 개막전부터 팬들에게 승리를 선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북이 워낙 피지컬적으로 뛰어나고 개인 기술이 뛰어난 팀이었는데 저희가 ACL을 통해서 두 경기를 봤을 때 충분히 저희가 준비를 해서 나가면 이길 수 있는. 현역 국가대표로 올 시즌 주장을 맡은 이순민은 선수들이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도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꼭 따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잘 돼야만 하는 팀이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런 이 팀의 방향성에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해서 온 거기 때문에 이 팀과 함께하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서 K리그 개막을 기다려온 팬들도 한껏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개막 전부터 좀 설렘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 상위 스플릿이랑 아챔 나가신다는 그 부분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경기를 어떤 식으로 하실지가. 대전은 외국인 공격수와 국내 수비수 1명을 추가로 영입해 팀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1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전북 현대와의 개막전을 앞둔 대전 하나시티즌이 ACL 티켓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대전 하나시티즌 수비의 핵심인 조유민. 지난 2022년 입단하자마자 대전에 빠르게 녹아들었고 팀의 K리그 1 승격을 이끌었습니다. 한 시즌 만에 다시 주장을 맡게 된 조유민은 지난달 베트남 전지훈련 당시 팀의 상위권 도약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제가 또 주장을 하면서 또 좀 더 화이팅 있게 저희 선수들을 또 원팀으로 만들어서 열심히 잘 해오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조유민이 아랍에미레이트 샤르자 FC로 이적을 결정하고 메디컬 테스트를 위해 팀을 떠난 겁니다. 대전 하나시티즌 측은 해외 이적에 한해 10억 원 이상의 바이아웃 조항을 걸었는데 샤르자 측에서 이에 충족하는 금액을 제시했고 조유민에게도 세금을 제외하고 20억 원 넘는 연봉을 보장해 이적을 막기 어려웠다고 전했습니다. 30대를 목전에 두고 해외 진출에 열망이 컸던 조유민은 전지훈련 중 거액의 영입 제안을 받은 뒤 이적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유민을 중심으로 포백 전술을 준비해온 대전은 그야말로 초비상입니다. 홍정훈이나 아론 같은 중앙 수비수를 영입했지만 후방 빌드업의 시작이 되는 조유민과 플레이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웬만한 미드필더만큼 볼을 잘 차기 때문에 패스나 빌드업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공격의 시작을 이끌어주는 선수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고 장점은 저는 리더십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유민을 대체할 국가대표급 수비수 영입마저 어려운 상황에서 대전은 결국 지난 시즌 사용한 3백 전술로 시즌을 준비하되 공격 강화에 더욱 힘을 실을 계획입니다. 실제로 최근 영입을 발표한 팔레이 호사 외에 브라질 국적의 특급 스트라이커 영입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리그1 개막이 보름가량 남은 가운데 이민성 감독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이 최근 팀을 떠난 조유민의 대체자로 청주FC에서 중앙수비수 이정택을 영입했습니다. 이정택은 지난해 새롭게 K리그2에 합류한 청주FC의 핵심 수비수로 활약하며 리그 8위를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은 이정택이 수비수임에도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고 정확한 패스와 윙백,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소화할 수 있어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년 만에 K리그1에 승격한 대전 시티즌은 무난하게 1부 리그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을 앞두고 주축 선수들이 잇따라 팀을 떠나 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대전 하나시티즌은 조직력을 강화해서 목표인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이루겠다는 각오입니다. 김성국 기자입니다. 지난해 8년 만에 K리그1에 승격한 대전 하나시티즌. 화끈한 공격력으로 12개 팀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58골을 몰아치면서 리그 8위에 올라 1부 리그에 잔류했습니다. 올 시즌을 앞두고 팀의 주포였던 공격수 티아고와 중원의 핵 이진현, 수비수 조유민 등 주축 선수들이 대거 이적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민성 감독은 주축 선수들의 공백이 우려되지만 새로 영입한 베테랑 선수들이 그 자리를 메울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홍정훈 선수도 대구에서 주장 역할도 했었고 또 뭐 김승대 선수도 주장 역할을 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경기장 안에서의 시너지 효과가 지난해 대전은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58골을 내줘 빈약한 수비가 약점으로 지적됐는데 올 시즌은 공을 소유하면서 경기를 장악하는 전술, 이른바 빌드업 축구로 수비력을 메울 계획입니다.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상대를 압도할 때는 또 압도하고 수비적으로 우리가 잠궈야 하고 막아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는 또 단단하게 조직적으로 잘 막아서 지난 2달 동안 경남 거제와 베트남, 일본 가고시마에서 조직력을 다진 대전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목표로 개막전부터 전력을 다한다는 각오입니다. 전북을 상대로 작년에도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고 연습 경기를 통해서 잘 끌어올린다면은 개막전에서 공 점유율을 높이는 축구로 변화를 예고한 대전 하나시티즌은 다음 달 1일 원정에서 전북과 K리그 첫 경기를 치릅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1 개막전에서 대전 하나시티즌이 전북 현대와의 원정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대전은 전반 10분 김준범의 패스를 받은 구택의 간결한 슈팅으로 전북의 골망을 가르며 한 점 앞서 나갔지만 후반 40분 전북 안현범에게 동점골을 내주면서 1대1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대전은 오는 10일 제주에서 열리는 원정 경기를 치른 뒤 16일엔 강원을 상대로 홈 개막전을 갖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이 토고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페니엘 음라파를 영입하며 공격진의 마지막 퍼즐을 채웠습니다. 독일 청소년 대표 출신인 음라파는 호펜하임과 민헨 글라트바흐 등 분데스리가 1, 2부 리그에서 219경기를 뛰었고
네덜란드와 아랍에미리트 리그를 거쳐 토고 국가대표팀에서도 15경기를 소화했습니다. 대전은 195cm의 큰 키와 슈팅이 강점인 음라파의 영입으로 주포 구택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막 이후 2경기에서 1무 1패를 기록하며 리그 9위로 내려앉은 대전 하나시티즌이 내일 강원FC와의 홈 개막전에서 시즌 첫 승에 도전합니다.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맹활약했던 토고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음라파가 가세하면서 화끈한 공격 축구가 기대됩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따스한 봄 날씨 속 드리블과 패스, 슈팅 훈련이 한창입니다. 16일 홈 개막전을 앞두고 체력을 끌어올리면서 전술과 조직력을 가다듬고 있는 겁니다. 대전은 전북과의 원정 개막전에서 1대1 무승부에 이어 제주와 두 번째 원정 경기에서도 볼 소유권을 수차례 빼앗기며 대전 시티즌 창단 이후 18년째 팬으로 활동 중인 홍석기 씨. 해마다 시즌권을 사놓고 수시로 경기를 보러 가는 게 낙이었지만 요즘 들어 티켓 예매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됐습니다. 대전 시티즌이 지난해 1부 리그 승격과 함께 팬들이 급격히 늘어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구단주인 하나은행 자체 앱을 통해서만 예매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 원키 어플리케이션을 일단은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해서 또 개인정보 동의를 하고 또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거기서 다시 티켓링크로 접속을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불만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팀 관련 판매 상품은 다른 팀에 비해 차별성이 부족하고 팬 서비스도 은혜 홍보를 위한 이벤트에 치우쳤다는 불만이 높습니다. 결국 팬들은 지난 16일 홈 개막전이 끝난 뒤 현수막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팬들이 진짜 이제 축구를 응원하는데 좀 뭔가 프로축구 개막과 함께 대전 하나시티즌이 매 경기 관중을 몰고 다니며 흥행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티켓을 예매하려면 하나은행 앱만을 이용해야 한다거나 팬들에 대한 배려와 혜택보다 홍보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조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 시티즌 창단 이후 18년째 팬으로 활동 중인 홍석기 씨. 해마다 시즌권을 사놓고 수시로 경기를 보러 가는 게 낙이었지만 요즘 들어 티켓 예매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됐습니다. 대전 시티즌이 지난해 1부 리그 승격과 함께 팬들이 급격히 늘어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구단주인 하나은행 자체 앱을 통해서만 예매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 원키 어플리케이션을 일단은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해서 또 개인정보 동의를 하고 또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거기서 다시 티켓링크로 접속을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불만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팀 관련 판매 상품은 다른 팀에 비해 차별성이 부족하고 팬 서비스도 은혜 홍보를 위한 이벤트에 치우쳤다는 불만이 높습니다. 결국 팬들은 지난 16일 홈 개막전이 끝난 뒤 현수막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팬들이 진짜 이제 축구를 응원하는데 좀 뭔가 혜택을 받거나 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이벤트보다는 금융상품을 뭔가 소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지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대전 하나시티즌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티켓 예매 방식을 개선하고 상품 운영 업체 변경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 시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이란 도전장을 내민 대전 하나시티즌이 구단주 홍보에 치중하다 팬들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이 내일 저녁 7시 30분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디펜딩 챔피언 울산 현대와 맞붙습니다. 개막 이후 승리 없이 2무 2패로 리그 12위 최하위로 추락한 대전은 울산을 잡고 분위기를 반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울산은 이번 시즌 2승 2무로 리그에서 유일하게 패배가 없지만 지난 시즌 대전에게 한 번도 이기지 못하며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이 어제 홈에서 펼쳐진 울산과의 경기에서 5경기 만에 시즌 첫 승을 기록했습니다. 대전은 후반 48분과 60분에 잇따라 터진 레안드로와 김인균의 골에 힘입어 지난 시즌 우승팀 울산을 2대0으로 꺾었습니다. 이에 따라 2무 2패로 최하위를 기록했던 대전은 7위로 껑충 뛰어 올랐으며 오는 7일 대전에서 포항을 상대로 연승에 도전합니다. 한편 리그 1위 하나이글스는 타선의 침묵 속 대전 홈경기에서 롯데 1대0으로 석패하며 8연승 도전이 멈췄고 오늘 문동주가 선발로 나설 예정이었던 하나와 롯데 경기는 우천 취소됐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이 내일 오후 4시 30분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포항 스틸러스를 불러들여 연승 사냥에 나섭니다. 지난 라운드에서 디펜딩 챔피언 울산 현대를 잡아내며 리그 첫 승을 신고한 대전은 3승 1무 1패로 1위에 올라있는 강호, 포항을 상대로 홈에서 승리하며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대전은 승점 5점으로 10위에 머물러 있지만 상위권과의 승점 차이가 적어 포항을 이긴다면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K리그1 대전 하나시티즌이 2연패에 빠지며 리그 최하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대전은 그제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수원FC와의 7라운드 경기에서 후반에 상대 미드필더 이재원에게 결승골을 내주고 0대1로 졌습니다. 대전은 1승 2무 4패로 승점 5점에 머물러 12위로 떨어졌으며 오는 21일 11위인 대구FC와의 원정 경기에서 연패 탈출에 도전합니다. 코리아컵 3라운드에서 K리그2 소속 충북 청주에진 대구FC가 승점 1점 차 최하위에 자리한 대전 하나시티즌과 피할 수 없는 하위권 맞대결을 펼칩니다. 오는 일요일 오후 4시 반 DGB 대구은행파크에서 펼쳐지는 대전과의 8라운드 홈경기에서 대구는 하위권 탈출과 팀 분위기 반전을 위한 벼랑 끝 승부에 임합니다. 개막 이후 펼쳐진 7경기에서 단 1승에 그쳐 11위에 머문 대구는 주중 경기였던 대전 하나시티즌이 홈에서 FC 서울을 3대1로 격파했습니다. 환상적인 프리킥골을 넣은 주세종에 이어 김승대가 추가골을 넣으며 전반전을 2대0으로 앞서간 대전은 후반 김승대가 오늘 경기 두 번째 골을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서울을 완파했습니다. 베테랑들의 활약을 앞세운 대전은 승점 9점째를 획득, 리그 10위로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리그 초반 부진을 딛고 반등을 시작한 대전 하나시티즌이 리그 1위 김천 상무와 홈경기에서 득점 없이 0대0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어제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10라운드 경기에서 대전과 김천은 90분 내내 공방을 벌였지만 양측 모두 득점에 실패하며 승점 1점을 얻는 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승점 10점으로 리그 9위에 위치한 대전은 5위부터 10위까지 승점 차가 단 2점에 불과해 치열한 중위권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리그1 대전 하나시티즌이 광주FC의 역전 패를 당하며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대전은 오늘 광주 축구 전용 구장에서 열린 광주와의 리그 11라운드 경기에서 전반에 수비수 안톤이 선제골을 넣었지만 후반에 2골을 연이어 내줘 1대2로 졌습니다. 승점 10점에 그친 대전은 11위로 내려앉았고 오는 11일 4위 강원FC와의 원정 경기에서 다시 승점 쌓기에 나섭니다. 이민성 대전 하나시티즌 감독이 팀 성적 부진을 이유로 자진 사퇴했습니다. 올 시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도전을 선언하며 야심차게 시즌을 출발한 대전 하나시티즌은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기대 이하의 경기력을 선보이며 승점 11점, 2승 5무 6패로 리그 최하위인 12위로 내려앉은 상태입니다. 정광석 수석 코치가 당분간 감독 대행을 맡을 예정인 가운데 후임 감독 선임으로 누가 사령탑을 맡게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대전을 연고로 하는 한화이글스와 대전 하나시티즌이 약속이나 한 듯 시즌 초반 성적이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기대 이하 경기력으로 두 팀 모두 최하위권으로 내려앉으면서 팬들을 중심으로 감독 경질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조영준 기자입니다. 개막 10경기에서 8승 2패를 기록하며 선두를 달렸던 한화. 하지만 시즌의 4분의 1가량을 치른 현재 성적표는 10개 팀 가운데 9위입니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과 지난해 신인왕 문동주 등
KBO 최고라던 선발진이 기대에 못 미친 가운데 타선도 침체에 빠졌습니다. 팀 타율은 2할 오픈 1위로 9위 키움과 1푼 넘게 차이 나는 압도적 꼴찌. 팀 도루도 단 12개로 뛰는 야구마저 실종되며 경기력은 더 답답해졌습니다. 올 시즌 베이스 크기가 커지며 팀 도루 61개를 기록하고 있는 최하위로 추락한 팀 성적에 책임을 지고 이민성 감독이 물러난 대전 하나시티즌의 새 사령탑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항서 전 베트남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이 유력했지만 진통 끝에 결렬된 가운데 경남FC를 이끌었던 설기현 전 감독과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실점 또 실점. 이민성 감독 자진 사임 후 첫 경기에서 29개 슈팅을 얻어맞은 대전은 울산에게 4골을 내리 헌납하며 무기력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감독 대행을 맡고 있지만 선수단도 같이 조금 책임을 좀 통감하고 있어요. 감독님이 나가시고 나서는 좀 분위기가 좀 많이 다운돼 있는데 어차피 경기는 정해져 있고. 새 사령탑을 중심으로 분위기 반전이 절실한 상황. 대전 하나시티즌은 국내 축구계에서 이름값 있는 감독을 선임하겠다는 방침 아래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전은 박항서 전 베트남 국가대표팀 감독 등 4명을 최종 후보로 추려 접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최근 대전 목격설까지 등장한 박항서 전 감독과는 협상이 최종 결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 황선홍 전 올림픽 국가대표팀 감독을 비롯해 김도훈 현 국가대표팀 임시감독, 설기현 전 경남FC 감독 등이 최종 후보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구단 수뇌부는 현재 서울에서 설기현 감독과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패스를 위주로 한 축구, 공격적인 축구는 좀 설기현 감독이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요. 선수들 간의 어떤 연계 과정, 패스 연결 과정에 좀 짜임새를 더해주지 않을까. 대전 하나시티즌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새 사령탑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늦어지더라도 K리그가 쉬는 6월 A매치 기간 중에는 새 감독 선임을 마무리해 위기에 빠진 팀을 수습할 시간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대전은 내일과 다음 달 2일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제주, 대구와 홈 2연전을 치른 뒤 A매치 휴식기에 들어갑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K리그1 대전 하나시티즌이 제15대 사령탑으로 황선홍 전 23세 이하 대표팀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23세 이하 대표팀을 맡아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했고 지난 2020년에는 기업 구단으로 재창단한 대전 하나시티즌의 초대 감독을 맡기도 했습니다. 황 감독은 구단을 통해 팀이 위기에 놓여있기 때문에 현장 경험을 살려 빠르게 팀을 정상화하겠다는 각오를 밝혔고 모레 공식 K리그1 대전 하나시티즌의 초대 사령탑이었던 황선홍 감독이 4년 만에 다시 대전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대전이 아니었다면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팀을 강등 위기에서 구해내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기업 구단으로 재창단한 대전 하나시티즌의 초대 사령탑이었던 황선홍 감독. 당시 8개월 만에 지휘봉을 내려놓았는데 4년 만에 대전으로 돌아왔습니다. 대전이 아니었으면은 선택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위기를 초대 감독으로서 좀 넘기고 싶은 마음에 이 자리에 섰고요. 황선홍 감독은 강등권에 떨어져 있는 팀을 중위권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당장의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팀 성적이 안정되면 정교하고 경기를 주도하는 축구를 선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시티즌의 철학에 대해서는 조금 지배하고 주도하는 축구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팀을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황 감독이 4년 전에 대전 감독직을 중도 하차했고 23세 이하 대표팀을 이끌고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한 점을 들어 감독 선임에 비판적인 여론도 존재합니다. 실패나 성공에 대해서는 제 마음속으로는 실망감이 없잖아 있겠지만 거기에 너무 얽매이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또 다른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지난 주말 대구FC와의 경기에 승리하면서 탈꼴찌에 성공한 대전은 황선홍 감독의 부임으로 선수단 분위기가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그런 정신적인 부분, 멘탈적인 부분들을 좀 하나로 확 잡아서 저희들을 다시 경기장 안에서 저희가 정말 신나게 플레이할 수 있도록.
황선홍 감독은 2주간의 A매치 휴식기에 팀을 재정비한 뒤 오는 15일 포항 스틸러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복귀전을 치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K리그1 대전 하나시티즌이 황선홍 감독 부임 후 첫 경기로 내일 저녁 6시 스틸야드에서 포항 스틸러스와 맞붙습니다. 지난 3일 대전 하나시티즌의 15대 사령탑으로 취임한 황선홍 감독은 A매치 휴식기 동안 팀의 조직력을 끌어올려 동갑내기인 박태하 감독이 이끄는 친정팀인 포항을 상대로 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대전은 승점 14점으로 강등권인 11위에 머물고 있지만 상위 스플릿 마지노선인 6위와의 승점 차이가 6점에 불과해 반등의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의 K리그1 승격의 주역이었던 미드필드 마사가 일본 프로축구 J리그1 주빌로 이와타에서 대전으로 복귀했습니다. 마사는 2021 시즌 K리그2에 머물던 대전에 입단해 인생을 걸고 승격을 이끌었고 지난 시즌까지 팀의 주축으로 활약하다가 J리그에 도전했지만 강등권 위기에 빠진 대전을 구하기 위해 완전 이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이 열리자마자 국가대표 출신 수비수 김문환과 공격수 천성훈, 박정인 등을 폭풍 영입한 대전은 지난 경기에서 큰 부상을 당한 레안드로와 주전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호사를 정리하고 대체 외국인 용병 영입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K리그1 대전 하나시티즌이 황선홍 감독 부임 이후 리그에서 첫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대전은 어제 경북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김천 상무와의 K리그1 19라운드 경기에서 후반전에만 상대에 2골을 내주고 0대2로 졌습니다. 승점 18점에 머문 대전은 2부 리그 강등권인 11위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황선홍 감독은 지난 5일 부임 이후 K리그에서 1승 1무 1패를 대전 하나시티즌이 어제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수원FC와 K리그 20라운드 홈 경기에서 패하며 11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대전은 전반 초반 이순민과 천성훈의 날카로운 슈팅으로 기선제압에 성공했지만 전반 16분 수원 안데르손에게 첫 골을 허용하면서 주도권을 내준 뒤 후반 36분 수원 정승원에게 추가골을 허용하면서 0대2로 패했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카타르 월드컵 국가대표 풀백 김문환을 비롯해 공격수 천성훈과 지난해까지 시티즌에서 활약했던 일본인 미드필더 마사를 영입하며 대반등을 노리고 있는 하나시티즌은 오는 7일 전북 현대를 상대로 홈 경기를 벌입니다. 강등권 탈출을 노리는 대전 하나시티즌이 독일에서 활약했던 U23 국가대표팀 출신 미드필더 김민우를 영입했습니다. 187cm의 큰 체격의 왼발잡이인 김민우는 공격형 미드필더와 중앙 미드필더, 풀백 등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로 2021년 독일 베르더 브레멘에 입단해 리저브팀에서 주로 활약했으며 황선홍 감독과 U23 대표팀에서 인연을 맺었습니다. 김문환과 천성훈, 박정인의 마사까지 폭풍 영입을 이어가고 있는 대전은 외국인 용병 영입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K리그1 대전 하나시티즌이 국가대표 수비수 김문환을 영입했습니다. 김문환은 지난 2017년 K리그에 데뷔해 2022 카타르 월드컵을 비롯해 국가대표로 27경기를 뛰었고 미국 프로축구에서 뛰다가 3년 만에 국내 무대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한편 승점 15점으로 최하위에 처져 있는 대전은 내일 광주FC와의 홈 경기에서 탈꼴찌에 도전합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이 김천 상무 돌풍의 주역 미드필더 김현욱을 영입했습니다. 제주와 강원을 거쳐 전남 드래곤즈에서 주전으로 활약하다가 지난해 김천 상무에 입단한 김현욱은 올 시즌 김천 소속으로 14경기 5골 1도움으로 맹활약하며 선두 경쟁을 이끌다 전역했습니다. 김현욱이 가세한 대전은 오는 21일 저녁 7시 홈에서 포항 스틸러스를 상대로 강등권 탈출을 노립니다.
뉴스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 뉴스 더하기 박연선입니다. 승격의 인생 그리고 합니다. 2부 리그에 있던 대전 하나 시티즌의 정신을 깨운 일본인 미드필더의 한국어 인터뷰. 결국 이듬해 팀의 주축으로 승격을 이끌었던 마사가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강등권에 처진 대전 하나 시티즌의 잔류의 힘을 쏟아달라며 구단은 일본 무대로 돌아간 지 5개월 만에 완전 이적 영입과 함께 에이스의 상징인 등번호 10번을 부여했습니다. 대전은 겨울 이적 시장에 이어 여름 이적 시장에서도 K리그 어느 팀도 따라오기 힘든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적 시장이 열리자 K리그1 대전 하나시티즌이 최근 리그에서 5경기째 승리를 거두지 못한 채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대전은 그제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강원FC와의 23라운드 경기에서 전반에 터진 박정인의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고 1대1로 비겼습니다. 대전은 최근 리그 5경기에서 2무 3패로 부진해 승점 20점에 그쳐 최하위인 12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K리그1 대전 하나시티즌이 21일 저녁 7시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포항 스틸러스와 맞붙습니다. 리그 5경기 무승에 빠지며 12위 최하위로 떨어진 대전은 승점 41점으로 우승 경쟁을 펼치고 있는 포항과 어려운 싸움이 예상됩니다. 다만 최근 부상 복귀 후 골과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미드필더 김준범을 앞세워 반전을 이루겠다는 계획입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이 포항과의 홈 경기에서 1대2로 통안의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경기 시작 1분 만에 김문환의 크로스를 이어받은 김준범이 그림 같은 시저스킥으로 선제골을 기록하며 전반 내내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후반 시작 직후 2분 만에 2골을 연이어 실점하며 분패했습니다. 승점 20점에 머문 대전은 K리그1 12위, 최하위 탈출에 또다시 실패하며 강등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이 대구FC 중원의 핵 밥신 벨톨라를 영입했습니다. 브라질 연령별 국가대표를 두루 거친 밥신은 뛰어난 볼 배급 능력과 경기 조율 능력이 장점으로 대구에서 중원을 책임지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울산에서 켈빈, 대구에서 밥신이라는 검증된 자원을 영입한 대전은 내일 대구에서 11위 대구FC와 강등권 탈출을 위한 혈투를 벌입니다. 여름 이적 시장 일본에서 돌아온 마사가 원정 멀티골로 팀의 승리를 이끌며 대전 하나시티즌의 구세주가 됐습니다. 어제 저녁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수원FC와의 K리그1 26라운드 경기에 선발로 나선 마사는 전반 11분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을 집어넣고 후반 6분 김승대의 크로스를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대전의 2대1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원정에서의 소중한 승리로 대전은 승점 24점을 기록하며 최하위인 12위에서 10위로 2계단 뛰어올랐고 7경기 무승 부진의 늪에서도 탈출했습니다. 2부 리그 강등을 피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K리그1 대전 하나시티즌이 김천 상무를 상대로 극적인 무승부를 거두어 승점 1점을 챙겼습니다. 대전은 어제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김천과의 K리그1 28라운드 경기에서 먼저 2골을 내준 뒤 상대 자책골과 후반 추가 시간에 터진 김현우의 동점골로 2대2로 비겼습니다. 대전은 승점 28점으로 인천을 다득점에서 앞서 10위. 강등권 경쟁을 펼치고 있는 K리그1 대전 하나시티즌이 광주FC를 잡아내면서 리그 9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어제 저녁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28라운드 경기에서 대전은 전반 시작부터 강한 압박으로 윤도영이 선제골을 넣은 데 이어 후반 34분 김인균의 추가골까지 더해지며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최근 5경기 3승 2무로 연속 무패를 달리고 있는 대전은 9위로 올라서며 강등권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의 수비수 김재우가 한국 프로축구연맹이 선정하는 8월 K리그 이달의 골을 수상했습니다. 김재우는 지난달 17일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인천과의 27라운드 경기에서 전반 35분에 약 35m 거리에서 장거리 슛을 성공시켰습니다. 대전은 지난해 이진현과 티아고에 이어
K리그 구단 가운데 가장 많은 세 번째 이달의 골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이 어제 FC 서울과의 원정 경기에서 3대2로 승리하며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대전은 전반 3분 마사의 선제골로 기선을 잡고 2분 뒤 최건주의 힐킥으로 곧바로 추가골을 뽑아내며 2대0으로 앞섰습니다. 서울도 곧장 추격에 나서 2대2 동점까지 쫓아왔지만 후반 37분 교체 투입된 김현욱이 득점을 뽑아내며 승부를 갈랐습니다. 지난달 최하위로 추락했던 대전은 최근 6경기 K리그1 대전 하나시티즌이 일부 리그 잔류를 위해 중요한 경기였던 전북 현대와의 맞대결에서 득점 없이 비겼습니다. 대전은 1부 리그 잔류와 2부 리그 강등을 두고 남은 7경기에서 치열한 생존 경쟁을 펼치게 됐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대전 김현욱의 왼발 프리킥이 골대 상단을 스치고 나갑니다. 전북의 외국인 공격수 에르난데스가 골키퍼까지 제치고 찬 공은 골문을 외면합니다. 나란히 하위권에 처져 있지만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9위 대전과 10위 전북의 맞대결. 경기장에는 올 시즌 홈경기 최다 관중인 18,000여 명이 찾아 경기를 지켜봤는데 두 팀은 허심 공방 끝에 득점 없이 비겼습니다. 50대 50 싸움에서 조금은 힘싸움에서 좀 밀리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우리가 조금 더 그런 데서 힘을 좀 내줘야 우리가 좀 더 수월하게 경기를 풀어갈 것 같습니다. K리그1은 앞으로 팀당 2경기를 더 치른 뒤 상위권과 하위권 각 6개 팀으로 나뉘어 맞붙는 스플릿 라운드에 돌입합니다. 대전은 지난해에 이어 하위 스플릿에 포함됐습니다. 7위 광주부터 12위 인천까지 6개 팀이 일부 리그 잔류를 두고 맞대결하는데 6개 팀의 승점 차이가 8점에 불과해 치열한 생존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전은 시즌 중반까지 최하위를 전전하다가 최근 7경기에서 4승 3무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주축 선수들의 부상을 주의하고 지금보다 골 결정력을 높여야 하는 절체절명의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전의 압박 전술과 공격 루트의 다양성은 지금 어느 정도 잘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득점을 해주는 선수들이 반드시 등장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은 울산, 제주와 2경기를 치른 뒤 하위 스플릿에 속한 5팀과 1경기씩 맞붙어 잔류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K리그1 대전 하나시티즌이 내일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강등권 탈출을 위해 경쟁하는 전북 현대와 맞대결을 펼칩니다. 대전은 최근 6경기에서 4승 2무를 거두며 9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는데 대전과 승점 1점 차로 10위에 자리하고 있는 전북도 최근 4경기에서 3승 1무의 상승세를 타고 있어 치열한 승부가 예상됩니다. K리그1은 최하위인 12위 팀이 2부 리그로 내려가고 K리그1에서 치열한 강등권 탈출 싸움을 펼치고 있는 대전 하나시티즌이 경쟁팀 전북 현대와 벼랑끝 승부인 이른바 멸망전에서 비기면서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지만 일관성 없는 심판 판정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등권 탈출을 둘러싼 K리그1 대전 하나시티즌과 전북 현대의 맞대결. 전반 22분 전북 현대 공격수 에르난데스가 대전 하나시티즌 최건주의 복부를 발로 가격합니다. 공 위치와 상관없이 몸을 향해 날아가는 발. 심판은 옐로 카드를 주는데 프로축구 대전 하나시티즌이 하위 팀이 경쟁하는 파이널 라운드 두 번째 경기에서 대구를 꺾으며 일부 리그 잔류 마지노선인 9위로 올라섰습니다. 대전은 오늘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대구와의 홈 경기에서 마사의 전반 24분 결승골을 앞세워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번 승리로 2연승을 달성하며 승점 41점을 쌓은 대전은 다음 주 토요일 광주에서의 K리그1 대전 하나시티즌이 무패 행진을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강등권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대전은 지난 27일 울산 HD와의 홈경기에서 0대1로 져 8경기 만에 패배를 기록했고 승점 35점에 머물러 11위로 하락했습니다. 대전은 다음 달 6일 제주 유나이트와의 원정 경기를 치른 뒤 하위권 6개 팀이 1부 리그 잔류를 두고 경쟁하는 하위 스플릿 라운드에 돌입합니다. 하위 스플릿에서 1부 리그 잔류를 두고 경쟁하는 K리그1 대전 하나시티즌의 파이널 라운드 5경기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대전은 오는 19일 전북과의 원정 경기를 시작으로 대구와 광주, 인천과 차례로 만난 뒤 다음 달 24일 제주와의 홈 경기를 마지막으로 잔류와 강등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K리그1은 최하위인 12위 팀이 2부 리그로 내려가고 12위와 11위 팀은 2부 리그 팀과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되는데 대전은 현재 승점 35점으로 11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K리그1 대전 하나시티즌이 2연패에 빠지며 강등권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대전은 어제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제주와의 33라운드 경기에서 경기 종료 직전 상대 김주공에게 결승골을 허용해 1대2로 졌습니다. 승점 35점을 유지한 대전은 강등권인 11위에 머물렀고 다음 주말부터 하위권 6개 팀이 1부 리그 잔류를 두고 경쟁하는 파이널 라운드에 돌입합니다. 하위 스플릿에서 1부 리그 잔류를 두고 경쟁하는 K리그1 대전 하나시티즌의 파이널 라운드 5경기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대전은 오는 19일 전북과의 원정 경기를 시작으로 대구와 광주, 인천과 차례로 만난 뒤 다음 달 24일 제주와의 홈 경기를 마지막으로 잔류와 강등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K리그1은 최하위인 12위 팀이 2부 리그로 내려가고 12위와 11위 팀은 2부 리그 팀과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되는데 대전은 현재 승점 35점으로 11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K리그1 대전 하나시티즌이 하위팀이 경쟁하는 파이널 라운드 첫 경기에서 전북을 꺾으면서 1부 리그 잔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시티즌은 그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전북과의 원정 경기에서 전 후반전 한 골씩 멀티골을 터뜨린 김준범의 활약으로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10위에 올라선 대전은 승점 1점 차에 불과한 9위 대구와 오는 27일 홈에서 맞붙어 잔류 안정. 대전 하나시티즌 미드필더 김준범이 K리그1 34라운드 MVP로 선정됐습니다. 김준범은 지난 19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전북 현대와의 파이널 라운드 첫 경기에서 전반 41분 선제골에 이어 후반 추가 시간에 쐐기골을 넣는 등 멀티골을 성공시키며 맹활약했습니다. 김준범의 활약으로 대전은 승점 38점을 기록하며 전북을 넘어 10위에 올랐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이 승점 3점을 거머쥐며 강등권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대구FC와 맞붙은 대전은 전반 24분 마사의 선제골로 1대0으로 앞섰고 대구FC가 후반 추가 시간에 페널티킥 기회를 살리지 못해 대전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2연승을 이어가고 있는 대전은 승점 41점으로 대구를 잡고 강등 탈피권인 9위에 올라섰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의 1부 리그 잔류 여부는 K리그1에서 치열한 강등권 탈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대전 하나시티즌이 내일 오후 2시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대구FC를 상대로 파이널 라운드 두 번째 경기를 갖습니다. 승점 38점으로 10위에 위치한 대전은 승점 1점 차로 앞서고 있는 9위 대구를 잡고 강등권에서 멀어진다는 계획입니다. K리그2 2위로 승격 전쟁을 벌이고 있는 충남 아산FC도 K리그1 대전 하나시티즌이 2연승을 달리며 강등권에서 일단 벗어났습니다. K리그2 충남 아산FC도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해 일부 승격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내년에 지역 연고 두 팀이 1부 리그에서 맞붙을 수 있을까요? 이승섭 기자입니다. 대전이 한 골 차로 앞서가던 후반 추가 시간. 대전 수비수의 핸드볼 파울로 페널티킥을 내줬지만
대구 세진 대전 하나시티즌이 오늘 광주 축구 전용 경기장에서 열린 광주FC와의 맞대결에서 0대 0으로 비기면서 3연승 도전에 실패했습니다. 대전은 전반과 후반 모두 좋은 슈팅 기회가 있었지만 골키퍼 선방 등에 막히면서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한 채 무승부로 경기를 마쳐 9위를 유지하는 데 만족했습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강등 위기에 놓였던 K리그 전북이 대구를 꺾고 잔류 희망을 키웠습니다. 반면 인천은 창단 후 처음으로 강등이 확정됐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0위 대구와 11위 전북의 맞대결. 전북은 후반 24분 김진규의 슛이 굴절되면서 행운의 선제골을 따냈습니다. 후반 40분엔 교체 투입된 두 선수 이승우와 권창훈이 추가골을 합작했고 종료 직전 이번엔 이승우가 직접 쐐기골을 터뜨린 뒤 모처럼 특유의 세리머니를 펼쳤습니다. 전북은 10위로 뛰어올라 일단 강등 직행은 면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중요한 경기들이 계속 남아있어서 시즌 끝날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간절하게 승리를 원했던 최하위 인천은 대전의 공세를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전반 6분 마사에게 선제골을 내줬고 9분 뒤엔 안톤에게 추가골까지 허용했습니다. 제르소가 전반 막판 만회골로 희망의 불씨를 되살렸지만 그게 끝이었습니다. 최하위가 확정된 인천은 잔류왕이라는 별명이 무색하게 창단 후 처음으로 강등됐습니다. 서울은 마지막 홈경기에서 K리그 최초로 단일 시즌 50만 홈관중 기록을 세웠습니다. 울산 플레인 코치 박주영은 친정팀 서울을 상대로 교체 투입돼 감격적인 은퇴 경기를 치렀습니다. MBC 뉴스 김태현입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이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K리그1 37라운드 경기에서 2대1로 승리를 거두며 일부 잔류를 확정했습니다. 대전은 전반 마사와 안톤의 연속골로 일찌감치 승기를 잡으며 인천의 승리를 거뒀고 같은 라운드에서 전북이 대구를 이기며 남은 경기에 관계없이 리그 9위로 승강 플레이오프를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K리그1 대전 하나시티즌이 제주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역전승을 거두면서 리그 8위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올 시즌 한때 리그 최하위까지 추락했지만 막판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유종의 미를 거둔 건데요. 한편 1부 리그 승강전에 진출한 아산FC의 상대는 대구로 결정됐습니다. 김성국 기자입니다. 안방인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시즌 마지막 경기.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 초록색 옷을 입은 팬들로 북적입니다. 줄을 서서 선수들의 사인을 받고 팀을 응원하는 피켓도 직접 만들어 봅니다. 한때 리그 최하위까지 떨어졌다